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김준호의 복귀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토요경마입니다. 지난주는 좀 비가 내리면서 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또 선행마 위주로 좀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적중을 좀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금리경마 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뭐 기술에 대해서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무세형 기수 하나 정도 정말 열심히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빅토르 기수나 다비드 기수, 안토니오 기수 이런 기수들은 어차피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열심히 타주는 부분, 그런 부분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로 컨디션이 이제 과연 어떨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로 컨디션이 서울경마 주로 컨디션은 이제 그 함수율 6%의 이제 양호주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호주로를 가리키고 있는데 토요일 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이제 언제 내리냐에 좀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 쪽으로 가면 주로 컨디션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의 변수는 매경주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붙어가는 경주는 4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에서 4개의 경주를 준비했고요.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했는데, 뭐 가면서 이제 인기도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6등급 1200m 3세마 경주입니다. 총 9대 단출한 편성이에요. 9대 단출한 편성. 여기는 6등급 편성에서 보면 좀 빡시다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6등급 편성이 대부분 약편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3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이 좀 커요. 그래서 좀 그래도 띄워줄 말들이 몇 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파이널 질주나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불안 요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말입니다. 역시 출발 때 외삭기를 보이고 그리고 흙을 맞으면서 깡바닥에서 약간의 이제 추임력만 발휘했던 말입니다. 지난번 레이스도 빠르지 않는 레이스예요. 지난번 레이스도 빠르지 않는데 역시 이제 흙을 맞고, 뭐 지난번은 외측으로 좀 코너웍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참고 한 발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뱀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전면에 다 나오면 좋은데, 또 사실상 그 복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이나 태블릿 PC로 보시는 분들이, 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TV로 보면 그래도 보일 것 같은데 이게 한 화면에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뱀프란 마필도 사실상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최적 경기를 했죠. 뭐 절대 강자인가요? 얘가 넘어갔고 선입으로 탔는데 9마신 차이가 났어요. 뒤에 미르 포인트 얘는 그 발을 못 바꾼다 그래서 내처럼 많이 기댄다. 좀 폭주하는 느낌도 있다. 근데 미르 포인트가 붙들고 탄 거예요. 붙들고 탔는데 얘가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 미르 포인트가 와서 딸 뻔한 거예요. 미르 포인트가 어디서 탄 거예요? 중위권에 탄 겁니다. 붙들고. 근데 얘는 최적 경기하고 겨우겨우 2차기에 온 겁니다. 여기선 추입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추입력이 좋은 말인가,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주를 유심히 보면 뱀프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이널 질주도 센 말이 아닌데 얘네들이 인기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기마. 물론 뭐 얘네들이 이 편성이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마필을 좀 언급하고 가겠는데요. 자, 퍼플링크란 마필이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죠. 출발 주춤하고 밀어서 내측 선두를 잡았는데 중반에 내측 선입권까지 밀립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선에서 내선에서 채찍을 내고 올라오는데 강하게 되지 않는데도 걸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퍼플링크는 오늘 데뷔전이지만 이건 좀 세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공략을 했던 말이
4번마 스마트 태양입니다. 이게 도입가가 1억 3천짜리래요. 1억 3천. 스마트 그 매니피자마입니다. 매니피자마. 과거 이제 그 부산 경마의 19조에 있던 말인가요? 유레전드인가요?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혈통이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뭐 전형지자마가 잘 뛰었으니까요. 단거리에서 불량주를 하지만 종말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고 주행 자세가 좋더라고요. 근데 1월 달에 주행 심사 받고 3월 달에 뛰면서 좀 졸졸 펼쳤습니다. 안으로 기대고 힘이 덜 차서 결선에 안으로 기대고 이러면서 졸졸 펼쳤던 말인데 이번에는 출주 주의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자, 일경주는 3번마 퍼플링크를 좀 세게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마 스마트 태양 인기 많아요. 3번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연령 오픈 1200m 경주입니다. 6등급. 역시 그 6등급에 1300만원짜리 대회에서 우승 상금이 137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편성이죠. 정말 약한 편성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8번마 대리운 시대. 그리고 편성이 약하다. 요 두마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두마필이 인기만입니다. 두마필 간에 손잡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경마라는 거는 외적인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정말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찬란한 폭풍. 요거 지난번에 그 이상규 기수인가요? 기승했을 때 노려봤습니다. 와, 정말 이상규 기수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안토니오가 기승을 합니다.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로 보여주고요. 이래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 추천드리면 얘입니다. 행복여왕. 얘도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겠게요. 지구력에는 단점을 갖고 있죠. 여기도 센 편성은 아니에요. 센 편성이 아니어서 끝걸음이 무뎌졌거든요. 근데 얘가 공백을 갖고 지난 경주가 공백전이었어요. 6월달에 뛰고 휴양하고 마방이정하고 근데 얘가 발주가 가장 좋았죠. 발주가 가장 좋았던 말을 붙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꼴찌합니다. 1번 게이트에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 요거는 선행 기습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외곽 있는 8번마 대륜시대도 아주 빠른 말이 아니고요. 5번마 원평 스카이도 그렇고 6번마 찬란한 폭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권 전력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1번마 행복여왕 1번마 행복여왕 선행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말. 또 붙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서는 그냥 빵 쏘고 내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도 6등급 연령 오픈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등급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5번마 스탠바이미가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요. 이게 지난번에 착순 변경이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착순 변경이 돼서 하이본미란 마필이 이전 경주에 보면 붙들고 있다가 종반에 때리고 올라오는데 조금 껄쩍거렸어요. 근데 여기서 1번 게이트에서 빵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얘가 정말 빠른 마필이었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하이본미가 나갔는데 하이본미가 나가고 스탠바이미가 외곽에 붙었죠. 외곽에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결선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이본미가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는데 얘가 결승선에서 앞에 기습을 가다 보니 앞에서 처음부터 힘을 쓰다 보니 마지막 결선에서 외측으로 기댑니다. 외측으로 기대면서 스탠바이미한테 영향을 줬다. 제가 봤을 때 뭐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이본미가 착변을 당해서 3차로 오고 스탠바이미가 어부질이 2차로 왔는데요. 야, 이게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하나만 고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편성도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번 게이트에서 흙을 맞고 뛴 거예요. 큰 걸음을 내주진 않았지만 2번 레이스가 연인사랑이 앞에 갈 정도라 그러면 얘가 뭐 자리 잡기는 상당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5번마 스탠바이미 요거는 요것만 보면 찝찝하더라도 전개상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상경주는 인기마 5번마 스탠바이미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 뭐 상대방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여기는 오늘 첫 승부로 지정한 경주예요. 5등급 1300m. 이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배당판 한번 볼까요? 배당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도 배당판이 한번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전문가 예상 배당판입니다. 안 나오네요. 없네. 방송을 제가 좀 일찍 찍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승부대 로즈골드 보스베이비도 많이 잡혔네요. 보스베이비 그 다음에 한강지점 승급전 탱자 빛의 대류 20조말 2마리 나와서 그리고 원더풀슬로 이 정도면 축 세워서 중배당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축 세워서 최대한 압축해서 아주 고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기마 접전 능력 상승 있는 인기마 접전이 아니라 현등급의 기복마들 간의 접전 구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5등급 1400m 경주. 제 PDF도 넘기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 예상지에다가 추위 때 추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인기마가 4번마 불의 날개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머니장군 요 두 마필이 이제 깜빡이 갈 거예요. 좀 많이 잡혔죠? 압도적으로 잡혔는데 불의 날개란 말이 거리 승급전에 거리 늘었다고는 하지만 뭐 추임력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추임력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이때 보면요. 11월 달에 앞에 갔어요. 그냥 기습을 간 거죠. 파르키우스가 잡은 거예요. 근데 앞선을 공략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춤거리고 따라가는데 마지막 이때는 좀 진로가 막혔고요. 그리고 이때는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이때도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이경주가 하이본미가 그랬던 레이스. 이게 정말 강자 편성은 아니죠. 빠른 레이스는 아니에요. 얘도 지금 최근 입상은 다 거의 추입성이라고 보면 되죠. 자, 머니장군도 같은 맥락이에요. 머니장군은 제가 요때가 무관주인가요? 이때가 제가 이걸 승부를 갔나요? 이때 보면 저는 끝났다고 박수 쳤던 경주 같아요. 끝났다고 박수 치고 있는데 그때 마명이 좀 기억이 났는데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말이 선두권을 공략을 하고 결승선 앞에서 다리가 골절이 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머니 장군이 어부지리로 들어오죠. 그래서 제 막건은 깨지고 맙니다. 골절난 말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깨진 거죠. 그래서 추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김옥성 기수가 앞에 딱 붙이니까 D가 안 나와요. 똑같죠. 근데 참고 한 발을 쓰니까 걸음이 나옵니다. 재미나죠. 제가 보면 요 말이 아르고 파티인가요? 걔한테 깨진 거예요. 얘한테 깨졌잖아요. 두 번을 다 깨지죠. 근데 얘도 이제 추입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은 말한테 깨진 겁니다. 이게 아르고 파티인가요? 걔한테 깨진 겁니다. 네. 뭐 삐까삐까죠.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만 보면 단순하게 문세영 기수가 다 따라간 거거든요. 선입으로. 그리고 딱 꾸역꾸역 지키는 걸음을 보였던 건데 불의 날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머니 장군도 똑같은 말한테 똑같이 깨진 겁니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 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지만 앞에 붙여서 깨진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추입으로 창고 한 발을 쓰는 말들인데 요게 두마필이 1400m를 때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자, 그 틈새 추입 때 추로 온다면 그 틈새를 노릴 말도 우리는 여기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꾸 제가 말이 좀 길어졌던 이유가 이 부분 같아요. 이경주는 머니 장군하고 불의 날개가 추입성 마필인데 얘네들이 강력한 인기를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선점할 수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경주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뭐 PNSI는 선입형 마필인데 지난번에 한번 끔쩍대고 올랐고요. 남산보전 꾸역꾸역대고 이제 힘으로 뛰는 말 같고요. 한국스타는 흙을 맞으면 안 뛰는 말인지 지난 1700m 외곽 돌고 들어온 말이고. 베스트천사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베스트천사는 제가 노래 와서 알지만 이제는 그냥 얘도 결정력이 없는 말. 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두마필을 무시하진 않겠지만 그 틈새를 노리는 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경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6경주는 5등급 1200m 경주인데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또 승부로 이게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복귀, 어떤 분이 제 텍스트에, 유튜브, 방송 찍은 데다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한데, 워낙 이제 없으니까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복귀를 죽은 자식 불알만지게, 경주 끝나고 나서 그거 복귀해서 뭐 하냐 이러는데, 복귀는 정말 저는 미세한 복귀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하면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순서대로 복귀를 쓰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 레이스가 어떤 해당 경주가 레이스가 빨랐는지, 어떤 말이 잘못 뛰었는지, 뭐가 잘못돼서 레이스가 꼬였는지, 그 레이스가 느렸던 레이스인지, 이런 부분.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표현도 드렸던 것 같아요. 복귀에 보면 내선에 갇혀서 겁이 많아서 안에 갇혀서 못 뛴 건지, 흙을 맞아서 못 뛴 건지, 외곽을 돌아서 못 뛴 건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한 경주를 분석할 때 보면 정말 시간이 저는 욕심이, 만약에 제가 예상가란 직업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저는 배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객님들이 저를 안 찾아주면, 서울, 부산 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만 오로지 하겠다. 아니면 부산만 오로지 하겠다. 결정을 해서 저는 배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경주를 분석하는데, 우리는 정말 일주일 내내 복귀를 해도, 서울, 부산을 해도 미처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레벌레 그냥 너무 조급하게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 경주를 분석하는데 저는 한 경주는 30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배터가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포기하든 부산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귀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6경주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캐치아이를 놓고 갈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인기 1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캐치아이란 말 좋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이제 복귀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때 보면 캐치아이 밀어 선두 끌고 종반에 무너졌어요. 깨진 겁니다. 물론 이 경주 보면 매지가이나 슈퍼피니시가 못 뛰는 말들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박태준 기수가
원사이드하게 선두권을 장악하고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미러 선두권을 공략하고 정말 그 유수한 기수는 파이팅 넘치죠. 마지막 결승에 파이팅 넘치는데 안으로 막 기대면서 그냥 내선이 있는데도 안으로 기대면서 들어왔습니다. 6마신 차이 나는데 지금 나올 곤인가요? 얘하고 같이 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인기마요. 박오른 기수가 앞에 가면 다 붙들어줘서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앞에 가서도 뛰는 말이지만 앞에 가서 깨지기도 한 말이라는 거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앞에 가서 깨진 거죠. 그래서 무서운 기수 요때 그 조상범 기수가 휴양 가서 연습 주행을 타는데 붙들고 탔어요. 근데 야, 무엇 때문에 깨지는 건가라고 하는데 저는 뭐 발바꿈이라 썼는데 발바꿈이 좀 매끄럽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직 이 말이 단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게 연연하지는 않는데요. 빠른 레이스를 만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캐치아이는 뒤를 차는 모습 보면 저는 끌려오는 느낌입니다. 뒷다리가 정상적으로 딱딱 차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끌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지난번에 따라가서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뛰고 공백전에 따라가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뭐 인기 1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캐치아이를 저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뭐 붙들고 나가면 방법이 없겠지만 캐치아이가 앞에도 갈 수 있고요.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가 조금만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조금 말이 많아졌는데 승부를 잡았던 이유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조금은 주관적인 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 보다 노려볼 가치 있는 말을 좀 가감히 축나로 세워놓고 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고 싶어서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경주는 뭐 옆에 지금 나오다시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허락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써놓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갈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경마장 가면 정말 무수한 말을 놓고 이런 경주도 무수한 말을 놓고 삽니다. 정말 재미난 거죠. 경마는. 근데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 경주가 저는 그렇게 끝날 거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주는 울프플레이, 파르키우스. 지난번에 이제 대상 경주 치르고 일반 경기로 왔습니다. 57을 달고 있고 57을 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갈까요? 제가 메인 승부자마다 이게 배당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 파르키우스가 57, 얘가 57을 달고 있어요. 3세마잖아요. 그리고 마에스트라가 3세 한 마리고요. 저는 오즈마방에서 왜 이 두 마리를 여다냈나 한번 뒤져봤거든요. 근데 혼합 4등급 1400m 그리고 안말경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나오고 여기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울프플레이하고 얘네들이 일반 경기를 하는데 57대 57인데 얘네들 3세마가 52 승급전에서 52. 그죠?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과거의 능력이라 그러면 얘가 엄청난 선행력을 갖고 있죠. 요즘 최근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런 그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천마챗이 정말 빠른 말이냐? 아니잖아요. 천마챗이 결정력이 없어서 지금 58입니다. 얘는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얘가 훨씬 빠르죠. 근데 물론 울프플레이는 밀어서 나가는 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상당히 빨라요. 물론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더 빠른데 얘는 뭐예요? 붙들죠. 그 힘한 배가 가능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내선에서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에서 내측 주인권에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파르키우스가 야 난 너까지 거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휙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근데 1400까지 버텨낸 말이거든요. 얘가 넘어가면 얘가 외곽 타면 되지. 그러면 얘네들 글로벌 매직도 과거에는 앞에 갔던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짧으니까 계속 붙들어서 지금 선입으로 꾸역꾸역 뛰고 있는 거고
마이스타 똑같죠. 장기구직에 마트가 매수한 말이고, 그죠? 요거는 뭐 슈퍼플레이한테 깨지는 말인데, 근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세윤 기수가 기사하는 이게 좀 세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주행심사 때 보면 발전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도 가보고, 따라가보고, 깨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갔거든요. 앞에 편하게 갔어요. 근데 개차반이 났어요. 물론, 약간의 텀이 있다고 하지만, 이때 앞에 간 건 뭐예요? 이게 할스슈타인이 이게 센 말인가요? 서운크랑 센 말인가요? 지난번에 승급전에 어떻게 뛰었어? 서운크랑 깡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승급전에 저는 무시했습니다. 근데 편성이 안 셌나요? 그냥 정계 이점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센 말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놓고 장사를 하지 않고 제가 승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두마필이 배당이 얼마 나올까요? 배당이 얼마 나올까요? 얘네들이 팔려주거든요. 얘도 팔려줄 거예요. 얘도 팔려줄 거예요. 이거 1300, 1300까지 뛰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모 프린스도 팔리잖아요. 요 두 마리 배당이 얼마 나올까요? 저는 3배가 넘어가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5배가 넘어가면 아니면 4배 욕심은 4배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 나오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실어서 공략할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 수를 욕심을 내서 더 많은 돈을 실는 게 아니라 내가 승부경주 자금을 별도로 분류하고 공략을 한다면 이거는 한 개의 승부처럼 그러면 여기다 똑같은 배팅을 하는 거죠. 한 경주에 내가 10만원 배팅 우리가 쉽게 계산하자고요. 10만원 배팅 하는데 주력은 뭐 6만원 사고 나머지 4만원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10배짜리 맞추면 6만원 배팅 했으니까 10배짜리 맞추면 60만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정말 하나 바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80% 실었어. 나쁘지 않지 않나요? 80%면 4배 나오면 30만원. 반뿔이 안 되네. 근데 한 방이라 그러면 저는 실어볼 가치는 있지 않나요? 뭐 욕심은 4배까지도 욕심이 나는데 저는 3.5배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빠지면 뭐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현장 가서 배당판을 좀 보고 싶은데 4번마 울프플레이 10번마 파르키우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방을 봅니다. 한 방을. 그리고 뭐 3복으로 좀 바쳐가는 방법? 네,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승부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7경주는 4번마 울프플레이의 10번마 파르키우스가 저는 3.5배가 넘어가면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한테 한 방을 추천해 볼 작정입니다.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경주는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인데, 제가 문세영 기수가 요런 부중, 뭐, 52까지 탄다고는 하는데, 문세영 기수가 가벼운 부중을 탈 때마다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는데, 이게 잘 뛰었어요. 잘 뛴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편성은 약하긴 한데, 우리 한번 볼까요? 웰빙 챔피언한테 깨졌습니다. 물론 웰빙 챔피언이 최적 경기를 했던 거고 요거 하나 생각하면 이때 이제 영영삭스가 앞에 가서 뛰었던 말인데 이때 당시에는 외곽 게이트인데 승급전이 외곽 게이트죠. 외곽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웰빙 챔피언은 최적 경기를 했었고 히어로 강자인가요? 히어로 챔피언인가요? 요게 그 지구력이 없어요. 앞에 혼자 뛰는 말인데 지구력이 없어요. 그거 딱 쓴 걸 얘가 추입으로 땁니다. 따라가서 추입으로 올라오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선입으로 탔죠. 전개일정. 근데 그 금빛마도 선입으로 탄 겁니다. 얘는 목숨이 그렇게 썩 좋질 않죠. 지난 그 3착 승급인가요? 2착 승급하고 승급전에 나가서 개차반이 났던 말입니다. 걔하고 마신차 없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라누트하고 들어왔다는 점이 약하지 않은 거죠.
라누트는 순발력에 강점이 있는 말인데 얘도 지구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라누트는 그래도 띄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걔하고 손잡고 들어옵니다. 전개 이점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냥 초점 박살. 아무것도 없이 깨진 겁니다. 1800m. 앞말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말이 한번 기가 죽으면 조금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거리를 딱 내려왔고 문시영 카드를 뽑아 들었고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만났다는 점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인기 1위가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놓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릴 수는 없는 막권이죠. 이 레이스가 영영삭스가 따라가도 되고 선행 갈 수도 있어요. 유니콘 킹덤, 시리우스 A 이런 말들이 나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얘가 뭐 포지션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자 지난번에 1800m에서 아무것도 없이 깨지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적정거리 들어왔는데 뭔 걱정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긴 말들 보면 그렇게 센 말들을 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영삭스의 상대마 두마필만 선택을 해서 저는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놓고 때리지 않고 세 마리를 조합을 해서 공략을 해볼 작정입니다. 재미난 경주죠.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400m 경주인데 이거 현장 가면 배당판이 어떻게 뚫려 있을까요? 안 팔리는 말이 없어. 안 팔리는 말이. 다 잡혔을 거예요. 다.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부진마 편성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순간 이랬어. 야, 얘 아니면 얘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가장 빨라요. 얘가 가장 빠를 거예요. 앞에 갈 거예요. 앞에 가는데 얘는 1200까지만 뛰었잖아요. 1400을 뛰어봤는데 1400에서 혼자 가서 뛰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뭐 발베니, 매니챔프 참전 치고 얘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얘가 나온 패션이 1200m에서는 따라가서 들어온 적도 있어요. 따라가서 버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10월 달에 골편 적추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요거는 컨디션을 봐야죠. 컨디션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책도 안 넘겨놓고 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얘가 일단은 가장 빨라요. 꼴보기 싫어. 선행입니다. 선행. 저는 얘가 무조건 선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1400m에서 딱 한 번 뛰었나요? 깨졌습니다. 1200m에서는 싸우면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외곽 선입을 따면서 버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부진마기 때문에 얘가 선행 가서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과정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얘가 얘도 선행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행을 갖고 선임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봤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제가 빅터먼 잘 쫓아갔죠. 잘 쫓아가다 이 코너 이렇게 있어. 경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경주로 했는데 이거 1200에서 뛰는데 여기까지 잘 나오다가 여기서 있잖아요. 사코너 딱 여기죠. 여기서 팅 하고 외곽 티 나오는 거예요. 티 나오면 빅터먼 그냥 바로 튕겨 나왔는데 이거 쫓아가나요? 밀리는 거죠. 뒤로 밀려서. 그리고 추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승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1400m지고 이상규 기수가 그걸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선행마고요. 선행마고. 얘도 선행 갈 수 있는데 선임마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요것도 선임이고. 얘도 1200m가 적정거리입니다. 1400도 안 된다는데 제가 2000m 아무것도 없는 경주에서 뛴다고 본 거고. 이것도 선행마라기보다는 선임평마필이죠. 발베니도 선행마라고는 하지만 이건 여기서는 지난번에 앞에 갔지만 안토니오라고 하지만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얘가 안에 갇혀서 내선에서 두 번인가 들어왔는데요. 안에 갇히면 잘 못 뜁니다. 제가 그 전에 외곽에 있을 때 이게 경마가 잘 풀렸는데 얘가 외곽을 뛰었거든요. 모닝힐이 외곽 뛰어서 외측 선입권을 뛰면서 버티고 있는데 리미한기가 와서 딱 딴 거예요. 추입력은 좋습니다. 7살짜리예요. 원래 얘도 선입형 마필인데 지금은 이제 뭐 추입으로 완전히 굳어졌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버리고 싶고요. 이상규라도 안 버리고 싶고요. 얘가 지난번에 능력 부질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능력 부질 당한 건 좋습니다. 전개를 외곽으로 풀었다는 거 하나뿐이 없었고 사건을 들면서 빠꾸 기어 들어서 그냥 꼬꾸라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300m라고는 하지만 58달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요거 특별 경주라지만 이것도 3등급 경주잖아요. 58 달고 끌고 들어온 겁니다. 58km 부중을 달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가 이때 당시에 1800m에서 58 끌고 부담 중량이 어딨죠? 58 이때도 여기 아니고 요거 깨지고 이때가 56가구 달고 들어왔군요. 그래서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게 또 있군요. 앞에가 58 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 중량 여파를 얘가 겪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400이거든요. 얘가 뭐 잘 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요때 이동학 기수가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을 때 이때인가요? 예, 우승을 했을 때인데 보면 요런들 한번 그 예상지 사시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얘가 1분 24초 2로 들어왔습니다. 선취입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선취입을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얘네들이 정말 빠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D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서수훈 기수라 그러면 얘가 이때 문제가 생겨서 박살났다면 이거 뭐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운 패션 쏘고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를 라운 패션이 이런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네. 야, 여기서 빵 쏘면 라운 패션이 앞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큐피 미션은 외곽에 있을 거고 매니 챔프 참 좋은 친구 모닝힐 요렇게 붙어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붙어 있고 그 뒤에 얘가 있을 겁니다. 뭐 발베니도 그 선에 있겠죠. 어디 선에 있을 거고 니미한 게 바닥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가 무조건 저는 가장 빠르다고 보고요. 얘가 빠른 말인데 이상규 기수가 얼마만큼 풀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매니챔프는 얘가 짧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꽃자리에 앉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두 마리는 꽃자리에 앉아서 얼마만큼 뛸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친구는 지난번에 붙들고 타서 박살이 났죠. 근데 참 좋은 친구가 태극산 관절염을 앓고 들어왔을 때 보면 탁트인이 끌었던 애 있습니다. 탁트인이 매번 붙들고 뭔가 모색하던 말이 그냥 빵 쏘고 버틴 경주에 얘가 들어온 거거든요. 빠른 레이스는 아닙니다. 지난번은 붙들고 탔는데 앞에 깨진 경주에 같이 깨진 거예요. 얘가 여기서는 추입으로 싸울 수는 있겠지만 니메한기보단 최소한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짧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거 두 마리를 좀 관심 갖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요거 좀 좋게 봅니다. 얘도 빈기만데 이거는 대상 경기 치렀다고 맨날 인기마고 지난번에 왜 이게 인기인가요? 이거 목숨이 안 좋죠. 얘는 선입도 됩니다. 1400이 선입도 되는데 발베니는 전둔동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외곽에 있는 지금 순위권에 밀려있는 세 마리를 전 좋게 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컨디션에 따라 이거는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마리를 좋게 본다. 오늘 제가 방송을 조금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경주는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생각하고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걔를 놓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지는 않는데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데 인기마 놓고 옥석을 가리면서 노림수 있는 복병마 한두는 들고 갈 겁니다. 압축해서 공략하겠죠. 마지막 경주 7경주가 큰 배당이 아니어도 들어오면 이 경주 한번 좀 팔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경마 권승을 기원하면서 1위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